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내리꽂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지 그것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을 건들면 건들수록 너무 출렁이니까 이거는 서울 얘기인데 서울만 건들지 말고 다른 지방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건들면 건들수록 출렁이니 잠시 지켜보겠다, 이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정책 자체가. 그래서 조금 서울만 빼고 다른 지방을 좀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크게 들고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량도 굉장히 많아서 미분양에 대한 부분도 이 경기도에서 탑을 달리고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P라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P에 대한 이 수분양자들을 또 울리는 마이너스 P에 대한 사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싸게 사서 좋은 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또 수분양자들을 울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은 어떤 식으로 분양권 마이너스 P에 대한 사기를 치고 있는지 그거를 사례를 몇 개 들어봐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끝까지 보셔야 되겠죠? 잠깐만요. 광고에 나왔던 물건 이거를 먹고 있어요. 찌찌 먹고 있는데 요번에 또 배달이 와서 먹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하나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1회 2정 정도, 그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보이세요? 이게 캔이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뚜껑 다 열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이렇게 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캔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이거를 하나씩 제가 먹고 있어요. 하루에 2알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이거 강추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심리 싸움인 것 같아요. 심리 싸움이라는 게, 이 수분양자들,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신 수분양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드신 거예요. 계속 바닥을 내리꽂고 있다 보니 어떻게든 명의 변경을 하고 싶은 상황이신 거죠. 아파트 분양권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제발 명의만 가져가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금 포기는 기본 다반사로 일어나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내가 1차분 냈던 10%도 얹어줄게. 그러면 마이너스 20%. 상가 같은 경우에는 40%, 45%, 뭐 많게는 50%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지금 실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분양가보다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수자분들은 골라서 사시면 되는 상황인 건데, 제가 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파트 분양을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전화가 오면 지역별로 달라요. 지역별로 다른데, 이거는 입주 시점에 가서 골라서 사세요 이럴 때도 있고, 아니 지금 가가지고 골라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 평택이라는 지역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사례를 몇 가지 들여봐 드리면서 이 부분을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 건지 그거를 좀 말씀드려 봐 드릴게요. 먼저 마이너스 P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고 그 다음에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권 8억짜리를 제가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데 8억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8천만 원이라는 계약금 10%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잔금을 치를 거예요. 근데 내가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갔지만 8억이라는 분양가에서 매매를 할 때는 마이너스 계약금 포기예요. 그러면 8천만 원을 포기한다는 소린 거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억이에요. 그러면 8천만 원 계약금 포기에 2천만 원을 더 얹어줄게요. 이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움직이셔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덕국제신도시에 반도유보라 아파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많게 나오면 1억 8천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거는 너무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분양자에 대한 뭐 조건이겠죠. 내가 실질적으로
명의를 못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잔금을 못 치른다든가 이거는 개개인적으로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1억 8천짜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에 내가 어느 정도 돈까지 더 얹어줘야지 명의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은 괜찮잖아요. 1억 8천 정도 되니까 뭐 상황이야 어찌됐든 간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매수자분 같은 경우가 여기서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가져가야 되는데 명의를 못 갖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계약은 하세요. A라는 사람이 수분양자랑 계약을 하는데 이 수분양자 계약금 포기에 그다음에 돈을 얹어준다고 했잖아요. 계약할 때 이 부분이 다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 계약서와 서류들을 다 준비하고 중간에 중도금 대출 실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행을 가요. 은행을 가서 내가 중도금 대출 자서를 다 해요. 서류를 다 갖고 왔으니까 시행사에 가서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 은행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행권에 대해서 내가 대출 자서를 다 했는데 이게 바로 대출 자서 쓰면서 오케이 승인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2, 3일이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명의가 그대로 승계가 가능하면 되는데 승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서 쓰는 날은 이 돈이 다 넘어갔어. 근데 승계는 안 돼.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 전화도 안 받고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면 이건 중개사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생긴다고요. 이거 실질적으로 바지사장이라고 하는데 명의나 이 중도금 대출 실행을 전혀 못 가져가는 사람들, 명의 변경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이 계약금 포기와 이 돈을 갖고 날르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그렇게 되면 잔금 시점에 시행사는 잔금이 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명의가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수분양자가 이 사기를 당했으니 이 사람은 잔금을 치를 여력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시행사가 매수자에 대한 확인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잔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 시행사는 매수자에 대한 확인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밟아주게끔 그렇게 한 거죠. 이게 24년도에 대구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시행사에서 일부 막아버렸대요. 그 명변하는 거를 막아버리고 매수자에 대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고덕제 신도시 안에 있는 반도 아파트에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잘 됐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심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얼마나 절박하고 했으면 이런 사기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수분양자들의 심리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가 수분양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런 거는 중대에 하자가 있으니 너 계약한 거 해지하게 해줄게. 소송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죠. 그러면서 1인당 얼마씩 일단은 착수금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 취소건이 과연 몇 건이나 승소를 해서 계약 해지가 되는지 거의 없을 거예요. 중대하자라는 부분이 이 시행사나 이 건설사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 중대하자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일들을 진행하겠어요. 어디 조그만 글씨라도 하나라도 더 써놨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나중에까지도 이 피를 말리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를 말리는 사건인 거거든요. 아니 뭐 이거 소송 진행하는 거야. 뭐가 피를 말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데 들어보세요. 수분양자들이 수임료를 줬겠죠. 착수금을 담을 얼마라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송은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도금 대출에 대한 만기가 나올 거고 거기에 입주 시점이 되면 잔금이 도래할 거예요. 그러면 중도금 대출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거를 못 갚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체 이자가 나올 거고 잔금 시점이 됐는데도 잔금을 못 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연체 이자가 나올 거예요. 기존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연체 이자하고는 잔금 연체 이자하고는 이율이 다르거든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거의 16%, 17%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눈덩이처럼 쌓이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려보라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수분양자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돈만 눈덩이처럼 쌓이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호사님들이 할 일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방송이니까 좀 정제해서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심리를 이용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브로커들이 많아요.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거래를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 실질적으로 매수자를 찾아내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작정을 하고 들어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공인중개사는 그래도 사무실이라도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브로커들하고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수분양자들이 너무 긴박하니까 너무 이게 빨리빨리 쳐야 되고 이 심리가 너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직거래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당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직거래를 올려서 거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사기꾼들에 대해서 정말 먹기 좋은 먹잇감이라고 보는 거죠. 직거래니까. 그리고 이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는 직거래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류 준비하는 거랑 그다음에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 건데 직거래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절박하시면. 그러면 또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또 악용해서 기존에 뭐 계약금 포기라는 물건을 야 계약금 포기 갖고 되냐? 뭐 3천을 더 줘, 4천을 더 줘 이런 식으로 해서 명의를 그래도 가져가면 괜찮은데 그것도 못 갖고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를 안 당할지 그 예방법을 한번 얘기해 봐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공인중개사랑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중간에 중개사가 그나마 이 부분을 걸쳐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진행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랑 거래를 하시는 게 맞는 상황인 거고요. 혹시라도 이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할 때라도 이 수분양자에 대한 공급계약서랑 신분증 이런 부분들은 다 검토를 하는데 이 매수자에 대한 검토도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얹어줘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중도금 대출 실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더 얹어주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돈이 더 오가고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은행에서는 2, 3일 많게는 4, 5일 정도 걸리니까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넘어가지 않는 사기를 안 당하게끔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수분양자들 정말 절박한 거 맞아요. 고독지 신도시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상가 쪽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 분양을 받은 거를 중간에 전매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꼬들김에 계약서를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한두 채를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상가도 뭐 두세 개 하신 분이 계시고 잔금도 못 치르셔서 지금 뭐 파산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내가 계약서를 썼지만 중간에 전매가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하셨던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거는 공인중개사도 예언가가 아닌 상황이야 이렇게 뭐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가 대비 40%, 50% 빠진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실거주하실 분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실 분들, 운영을 하시더라도 월세는 내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렴하게 받으셔서 차라리 이자를 내세요. 그게 맞는 거지. 월세나 이자나 또이또이예요, 또이또이.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사셔서 아예 이 상가를 소유권을 이전하셔서 이자를 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고덕이 뭐 계속 이렇게 안 좋겠어요? 저는 나아질 거라고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거주하실 분들, 실운영하실 분들은 지금 움직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떠셨어요? 우리 시청자님의 클릭 하나가 부동산 다이어리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받아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계속 이슈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이런 사기 사건들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 꼭 하셔서 빨리빨리
빠른 소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젠 날씨가 더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